대리님, 네. 혹시 대학역 포기 빌라들 좀 보셨죠? 네. 그런 물건들은 그 보증금이 선순위에 있어도 우리가 입찰 하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대학역이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 그 물건 제가 몇 개 봤는데요. 또 우리 학원생이 그걸 또 우연치 않게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제가 대학역 포기한 물건을 21년에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물건을 보여드리고 대학역 포기한 것 중에 위험한 것들이 지금 섞여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학원생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 문의한 물건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2020 타경 110 820. 이게 이제 개봉동에서 제가 2021년도에 낙찰받은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고 지금 매각하려고 내놨거든요. 이게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감정가 1억 9,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었다가 한 번, 두 번 유찰됐다가 다시 시작했죠. 1억 9,100에서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두 번 유찰됐다가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1억 4,600. 1억 4,6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죠. 7명 정도 들어왔고 2등은 1억 3,700. 1억 3,700 정도 썼으니까 뭐 나름 잘 썼죠. 네, 잘 써서 받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세를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물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층 중에 2층이고 공급 면적이 10평 돼 있고 이게 평수가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한 거죠. 그래서 전용은 8평 정도 되는 거고 현장 한번 가보셨죠? 네. 나쁘지 않죠, 위치는. 주차장도 있고 층수는 2층입니다. 2층. 그리고 방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언제 전입했어요? 2018년 4월 5일요. 보증금이 얼마? 1억 8천. 1억 8천. 말소 기준 권리는요? 2020년 10월 8일. 10월 압류입니다. 8일. 압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자 인수가 되죠. 대학역이 4월 6일 0시니까 인수하면 2개 인수한다. 뭐하고 뭐요? 기간과 보증금. 그렇죠. 기간하고 보증금. 기간은 배당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당 요구 했어요. 했으니까 인수하지 않고 뭐만 인수한다? 보증금만. 보증금. 보증금 얼마? 1억 8천이요.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그러면 낙찰자 인수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해요, 못 해요? 못해요. 못 하는 거죠. 왜 감정가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9천이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못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좀 싸야지 입찰을 들어가지. 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게 나옵니다. 송달 내역을 보니까 채권자 주 땡땡 되어 있죠.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을 승계하거든요. 임차인을 승계하고 지금 보면 이런 물건들이 참 쉬워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던지라 사람들이 입찰을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허그가 대학역을 포기할 수 있나? 그리고 과연 포기한 물건이 맞나? 진짜로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되나?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입찰을 못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아서 확인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학원생들한테도 입찰을 해보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근데 그럽니다. 안전해 보이시면 원장님이 하시지 이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서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 좀 하더라고요. 봅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확약서라는 걸 냈대잖아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때 이런 확약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 매각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말자가 빠졌어요. 네.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뭘 포기했다고요? 뭘 포기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역을 포기했다. 우선 변제권은 있는 겁니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 낙찰이 됐을 때. 그러니까 대학역을 포기했다는 건 낙찰자가 1억 8천을 다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 날짜가 변경이 됐고 지금 조건이 바뀌었죠.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몇 차 가격에? 1차. 1차 가격에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안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21년이잖아요. 이때 핫할 때입니다. 이때 빌라도 핫했었어요. 좋은 건 1차에 낙찰이 되고요. 괜찮은 건 2차 95%, 90%에 다 낙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왜? 정말로 뭘 냈고 이런 대항력을 인수 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76%에. 잘 받았죠? 1억 4,600에 받았으니까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세 나왔거든요. 2억 1천에 나왔습니다. 전세가.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물건들이 나왔고 지금도 역시도 전세 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허그에서 경매를 많이 넣고 있는데요. 대항력을 포기한 이런 확약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확약서가 들어왔고 이런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적혀 있습니다.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 매각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적혀 있죠. 네.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물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원생이 상담으로 이제 질문한 겁니다. 원장님, 허그가 포기한 것 같은데 이 물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건 물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랑. 2024 타경 119118번 수유동에 있는 빌라고요. 건물 면적은 15.8평, 감정가는 2억 2천. 그래서 쭉 유찰이 되다가 지금 2026년 1월 6일에 4,600까지 유찰이 됐죠. 네네. 많이 됐죠. 네. 많이. 이유가 뭘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5층 중에 3층이고 사용승인은 8년에 받았고 공급 면적이 좀 크네요. 네. 15평 전용이 공급은 17평이고 그럼 방이 몇 개겠어요? 3개요. 그러네요. 방이 3개네요. 3개. 화장실은 하나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엘리베이터는 같습니다.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임차인으로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19일 근저당이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겼고요? 2020년 10월 9일 0시. 얼마예요, 보증금이? 보증금 1억 9,900이요. 지금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억 9,900. 1억 9,900만 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세랑 거의 비슷하니까 입찰을 해요, 못 해요? 못해요.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있는데 주의사항 매각 허가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6번 임차권 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요렇게 보면 이 물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은 여기까지 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원장님, 이 물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15년 8월 19일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였죠. 그렇죠. 인수조건 변경 확약 및 매각기일 변경 신청 제출. 뭘 냈다고요 또? 또 뭘 냈다? 확약서를 냈다. 무슨 확약서겠어요? 대항력 포기. 대항력 포기. 네. 볼까요? 읽어보실까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 채권자 겸 주택 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배당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 이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속행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 확약서의 내용이에요. 네. 내용. 그러면 입찰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왜? 대항력을 포기했으니까, 즉 보증금을 포기했으니까 다 받는 걸. 네.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게 밑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또 위사건과 관련하여 매각 조건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매각기일을 변경하여 1회차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매각기일 변경 신청이 불어되어 다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제출하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입찰 시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어떻게 해달라? 다시 감정가 1회차로 1회차로 진행해달라. 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만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이 불어되어 다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신청이 불어되어, 자,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 지금 윗 내용이 아까 뭐 대항력을 포기했더니 뭘로 했다? 몇 차? 다시 1차로 가죠. 1차로 여기까지잖아요. 1차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차 금액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받았잖아요. 인수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단서조항 보세요. 만일 매각기일이 변경 신청이 불어되어 다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여기 보면 1차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에 현재 제출한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는 뭐라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즉 무슨 말이에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즉 그러면 대항력은 인수해요 안 해요? 인수예요. 인수입니다. 인수해요. 이거 모르고 요즘 입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만 보고 단순히 아까 허그에서 이 확약서를 내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허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확약서를 제출한 경매 물건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또 찾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확약서를 냈는데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받아준 것과 받아주지 않는 거 딱 보면 차이가 나죠. 네. 받아주지 않는 거를 받아준 줄 알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낙찰자 인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확약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포기한 거 아니냐? 허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뭐 단서조항이 방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불어되어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약서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명시도 해놨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송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야 좋은 물건 찾았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대항력을 포기했다라는 걸. 근데 나는 보니까 이렇게 포기한 서류를 찾았다. 그래서 입찰하려고 학원생이 또 이분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랑 한 7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개 물건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이거는 들어가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뭐가 좀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길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소리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를. 그런데 우리는 소리를 많이 보죠. 보다 보면 이런 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한 거죠. 물론 이 물건의 이 서류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물건의 그 포기서를 여기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포기서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걸 낙찰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이 물건에도 이런 서류가 아까 그 확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럼 입찰 들어가서 받으면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낙찰자 인수로 바뀌면서 고통 시작, 행복 끝이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물건. 근데 요즘 이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꼭 명심하게 조심하라는 거. 하나 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그럼 내가 알아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저희가 이제 실무반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데 서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배우는데 그때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 이 물건 매각물건 명세서 볼까요? 이 물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에 나와 있던 피고란에 그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법원에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허그가 포기서를 넣었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포기된 게 아니에요. 서류만 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왜? 받는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를 약간 그 게임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돈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아까 다르죠? 그러면 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확약서는 냈는데 어떤 건 받아주고 지금 이건 받아준 거 안 받아준 거야? 이건 안 받아준 거. 왜 안 받아줬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안 받아주는지. 법원 판사님 마음이겠죠? 네. 이게 아마 이럴 겁니다. 날짜가 급하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이제 어떤 절차상에 뭔가 급한 게 있으면 이걸 받아서 옮기고 뭔가를 해가지고 날짜를 변경해야 되려면 그냥 사법부장이 바로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판사 직인 받아야 되고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상의 시간이 촉박할 때는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받아줬는데 그냥 그 다음에 받아주면 되는데 또 잊어버린 거죠. 관과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실히 압니다. 안 받아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 문건 처리가 언제 들어왔어요? 2025년 8월 19일. 19일이죠.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일자를 한번 봐보세요. 언젠가. 2025년 11월 3일. 그러면 이 물건에 이 확약서가 들어왔다는 건 판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아는데 11일 날 작성할 때 이걸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다는 얘기니까 이 물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물건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섞여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 빌라에 이게 허그 포기 물건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